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글날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연휴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저도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좀 비가 서울에는 좀 내렸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옷을 조금 이제부터는 따뜻하게 좀 챙겨 입어야 될 날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8일 국내 증시 예상은 했지만은 어,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일단 정강 후 약의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 그동안 급격하게 좀 시장이 밀리다가 일단 다행히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마감했다 정도로만 시장을 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아마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은 그만큼 이 반등의 힘도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반등을 한다면 오히려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 날 마감됐던 국내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보면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좀 크게 잘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확대를 해 보면은 일단 3%가 넘는 시장의 반등이 어제 나오면서 일단 캔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하락의 폭도 가파랐고 여기에 아직 악재가 전부 다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차례 정도 잠깐 눌렸다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수요일날 언급드렸다시피 이 RSI 지표가 20을 찍고 내려오는 이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구간이 사실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단기간에 급락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와야 될 자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참 많았죠. RSI 지표를 찍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번 더 보였던 구간들이 사실 지나온 과거의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여러 차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의 자리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바닥이 나왔고 진바닥의 흐름이 이렇게 더블로 한 번 더 하락을 한 이후에 나올지 아니면 바로 반등을 해 줄지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시장의 하락이 좀 짙을 때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 하단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이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코스닥 지수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90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지수를 지탱을 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황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목요일 강한 상승 이후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정강 후야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는 유의미한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일단 일부 하방 물량에서 들어왔던 단기 매물이 청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이 외국인들의 이 풋 포지션을 일부 청산을 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가바닥은 형성되어 있고 진바닥 형성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 미 증시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고용 지표를 저도 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의 예상치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3만 명 그리고 기존에 23만의 컨센에서 43만 정도로 굉장히 고용이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에 미달을 하면서 8월에 이어 9월 달도 고용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전 지난달까지죠.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고용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해 주었고 연준의 테이퍼링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더 이상 시장은 이러한 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1.6%까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전일 미 증시가 상승했던 그리고 시간 외에 미 증시가 올랐던 부분까지 좀 밀리면서 다소 불안하게 좀 밀렸고요. 최근 이 경구용 치료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강했던 이 머크사가 일부 이제 인도 제약사에서 임상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좀 밀리면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도 다소 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성들이 많이 있죠. 머크의 이 경구용 치료제의 탄생 기대감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크게 하락을 보였었고 그로 인해서 이 경구용 치료제 즉 머크 관련주가 굉장히 좀 시장에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에 이 국제유가라든지 이 천연가스, 석탄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 이제 뭐 가솔린이라든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 증시의 이런 에너지 섹터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했었고 인도의 이 석탄 재고량이 그전에는 일주일치 남았다 했는데 지금은 하루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도 이런 석탄 관련주라든지 이런 에너지 섹터의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면 제가 목요일날 이 기사를 카페에 좀 올려놨어요. 가끔 제가 카페 기사를 하나씩 올려드리는 거는 정말로 의미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카페에 올려놓는 건데 저도 금요일날 이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엔지니어들의 한국에 방문하는 이유라는 이 기사 속에서 종목을 발굴을 하고 많은 매매를 좀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냥 대놓고 명시를 했던 DA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좀 매매를 이어갔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리비안의 이 엔지니어들이 방안을 할 것이고 방안이 돼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아마 단기 재료 소멸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추가 상승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의 기회를 어느 정도 잡아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이 배터리 쓸어 담는 미 가격도 끌어올린다라는 이슈들이 일단은 더 나오면서 아마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음 주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해외
증시를 좀 볼게요. 워크사 주식을 좀 보죠.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홀짝 시소 게임, 네,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국내 증시가 휴장이죠. 대신 이제 미 증시가 열리는데, 내일 미국에서 머크사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 머크사의 주식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그간 국내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이란 반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빠져 있고요. 여기에 아마 시간 외에서도 좀 더 추가 하락을 했을 텐데, 이런 종목이 추가 빠졌을 때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하면은, 네, 안 하면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일단은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BNC라든지 국전약품 종목군들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더 밀렸을 때 한 차례 관심을 갖고,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종목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료적으로는 계속 재탕 재료를 터트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뭐 1차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시장을 보면은, 네, 일단은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아 비교적 큰 폭의 대형주 치고는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리비안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셌었죠. 대원화성도 자동차 부품이었고, THN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시장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주 일단 동반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섹터는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덱스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덱스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항상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종목인데, 지난번 시장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본전의 매도를 뭐 약수익 정도에서 좀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사실 이 덱스터 매매를 좀 했었고요. 밑에 구간에서 좀 매매가 돼서 사실은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 뒤에까지는 끌고 가는 매매는 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가장 매매를 많이 했던 거는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짧게 비중이 그렇게 크게 매매는 하지 않았었고, 이런 구간에서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 후반에 밀렸을 때는 거의 물량을 대부분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서 일단은 수익권에서 일단 물량을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종목을 좀 지켜보면은, 기존에 대장주,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 한농화성이 상가를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급등을 좀 해 주었었는데, TSI 실적으로 2차전지 장비 쪽 종목군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종가 베팅을 제가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원래는 장중에 우신 시스템이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죠.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먼저 상위에 들어갔는데, 상이 좀 풀리는 모습 좀 보여주었고, 단기간에 30%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시간에 올랐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원래 우신 시스템이었는데 DA 테크놀로지로 좀 바뀌었고,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네, 대량의 거래가 실렸다라고 좀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좋게 봤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약간 플렉스벌하게,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네,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이 굉장히 저는 크게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LG 에너솔루션의 현재 노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메이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네, 대량의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 할지언정, 네,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제 액면분할하면서 거래가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7,000원 초반 라인은, 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200원 정도 아래 선에 만약에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셔도 될 것 같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많이 돌아가는데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가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바닥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큰 시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가끔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매집을 급하게 할 때, 그러니까 매집을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일부 매집이 됐는데 급하게 물량 소화를 하고 올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DA 테크놀로지를 좀 1순위로 놓고 좀 봤으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많은 주인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 쇼박스가 금요일날 하루 더 상승을 좀 강하게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좀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볼 생각이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까지 좀 이어져 있는 덱스터, 그리고 차기 11월 달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네, 지옥이라는 이 넷플릭스 후속 드라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덱스터 이런 돌파했던 이런 자리들 왔을 때는, 네, 한 번 더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꺾이는 것보다는, 네, 이런 윗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덱스터 계속 추격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리가 오면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빼고, 자, HK 이노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죠. 이 음봉에서 1조 7천억이란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 그 상장했을 때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모크사 관련해서 인도제약사 두 곳에서 임산을 단기적으로 뭐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한국 BNC 쪽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 경구용 치료제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뭐 한국 BNC 있고 국전약품, 뭐 동아약품 등등이 있겠죠. 이런 종목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 효성 첨단 소재 리뷰하고 있는데 얘도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매도하고 다시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업주 볼게요. 경업주 아난티. 일단 신호는 추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좀 맞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장주에서는 좀 밀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신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구간들 돌파를 했던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난티를 그러면은 1순위로 놓고 만약에 밀렸을 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선도전기가 지금 신원의 빈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세 종목만,
네, 빼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팜스토리도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들 대부분 전부 다 급락을 했는데 그 안에서 급락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 반등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히려 덜 하락한 종목이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한 4개 정도 선에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엔터 섹터 하나 보죠. 하이브 엔터 섹터 SM이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 일부 나왔는데 이런 YG 엔터라든지 SM, JYP 쪽에서 선제적으로 올라가다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뉴라든지 A 스토리 등등의 흐름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뉴의 자회사가 이 디즈니 플러스와 이 제휴를 통해서 뭘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뉴 자체가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와도 연계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파트너사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들 밀렸을 때 이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으로 내려오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좀 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몇 개 중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어느덧 상승을 하더니 7천만 원에 좀 근접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최근에 이 시장이 하락 중에서도 지금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사실 이때 떨어질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다가 이날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관심은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비트코인 너무 좋아서 일단 대장주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을 된 것 같고, 최근에 어찌 보면은 뭐 게임빌도 그거죠. 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이다라는 이슈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의외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런 흐름이 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대선 주자에 선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금요일날 이 정치 테마주 흐름이 굉장히 좀 난잡하고 시장에 많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형지 INC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아무리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42억의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볼 생각이고,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워낙에 이 선출이 된 이후에 바로 나온 게 당선 시 즉각 부동산 대개혁, 국가주도 경제 부흥책을 하겠다. 말 그대로 부동산에 올인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부동산 종목들 일성건설이 시장의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아요. 사실은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지금 뭐 월요일날 갭을 든다면은 뭐이 정도 종목 하나만 보지 나머지는 좀 안 볼 것 같습니다. 인맥주는 고점이 사실은 뭔가가 됐을 때 고점이 나오고 끝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맥주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주 또한 박수 칠 때 떠나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 이화공영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흐름에서 급락을 맞기 시작하더니 과거에 떨어질 때는 칼처럼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칼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하이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성건설이 지금의 이런 파동을 만든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길게 보기는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의 대장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사실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트 단기적으로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 그리고 뭐 미래에 그런 부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보통 그런 실적의 이슈 내년 뭐 하반기 내년 뭐 2,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면 통상 주가는 6개월 선행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